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 안드 스튜디오 생산성 살펴보기 및 생산성 올리기 설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드리게 된 이제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재직 중인 이름은 노현석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외부로는 제가 아마 이 캐릭터 파란색 캐릭터와 프로라는 닉네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쪽 GD 활동을 하면서 앞에 계시는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있던 성룡님이랑 같은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는 활동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좀 발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 설정을 살펴보면서 이건 라이브 데모로 한 30분 정도 공유할 예정이고 15분 정도는 앞선에서 저희가 바로 앞 세션에 있던 영진님 세션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어떤 자기만의 이제 커스텀한 프로젝트 세팅을 한 후에 그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외부 수정하는 것들을 그냥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만들어진 레포가 이미 있지만은 나중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셔서 개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그 용도에 맞게 다 커스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용했던 툴은 두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는 지레프 그냥 정식 버전 사용할 예정이고 인텔리제이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은 라이브로 데모를 드리진 않을 예정이고 플러그인 제작에 사용했던 버전입니다. 네, 한들 스튜디오 설정 살펴보기를 이제 도입할 예정 같은데요. 제가 이제 스튜디오 설정 관련된 부분 유용한 단축키도 있겠지만은 인텔리제이에서 몇 가지 유용한 단축키를 좀 공개를 해줬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색깔을 칠했던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제가 많이 사용한 횟수를 위주로 좀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남색은 조금 쓴다. 그리고 파란색은 정말 거의 매일 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데모가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단축키를 막 쓰고 약간 뇌가 시키지 않게 손이 시켜서 쓰는 단축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는 이 정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30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따로 슬라이드나 공식 레포 제가 공개된 레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공유 설정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어떤 패스를 그렸는지 저희 설정 밑에 어디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카피에 패스하는 기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패스하고 붙여 넣으시면은 내가 어떤 스텝을 맞춰서 들어갔던 것들을 그대로 다 이제 일렬로 잘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라이브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사용했던 부분들은 지레프 정식 버전이고 이제 UI가 살짝 바뀐 분들은 앞에 마톤이나 다른 분들이 안드 스튜디오가 다양한 버전 업데이트 통해서 인텔리제이가 커스텀 UI를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UI가 살짝 다르셔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전 제가 이 에뮬리티를 살짝 켜야 돼서 에뮬리티를 한번 보시고 오늘 설정 보여드릴 내용들이 제가 공개했던 레포 안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 중에서 앞에 별표만 쳐있는 것들만 아마 오늘 소개드릴 예정 같아요.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단축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걸 좀 더 잘 쓰는지 같은 것도 알 수 있는데요. 헬프 밑에 보시면은 My Productivity에서 누르시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는지 단축키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단축키도 내가 사용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통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 많이 쓴다라고 이제 인텔리제이가 내부적으로 다 통계를 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제가 43분에 썼고 174번 또 썼고 이제 더 많이 쓴 것들은 제가 코드 컴플리션이나 에디팅 내비게이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좀 이제 소개드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에뮬레이터나 실제로 단말 폰을 실행하시다 보면은 항상 밑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런 콘솔 창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많이 하는 거는 누르고 다시 로그캣을 누르고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 설정 이제 상단에 가셔서 앱이나 다양한 부분들의 에디트 컨피그레이션 가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옵션들도 좀 있겠지만은 두 번째 탭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쇼 로그캣 오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설정을 누르시면은 설정 누르고 OK를 누르시면은 제가 그냥 실행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로그캣 탭이 그냥 켜지게. 이 때문에 로그캣 탭을 별도로 누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가 살짝 알록달록하게 보일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약간 회색이나 뭐 빨간색 이런 부분들 쓰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로그캣 관련된 컬러들을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에디터 밑에 컬러 스킴 부분에서 로그캣마다 다 어떤 레벨에 맞는 컬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맞춰서 자기에 맞는 이제 컬러를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또 있겠지만은 여기 쓰시다 보면은 뭐 테마 여기 스탠다드 모드가 있겠지만 컴팻 모드에서 이거 불필요한 기능들 더 줄이는 것도 존재하고 제가 일부러 오른쪽 화면에서 이게 누를 때마다 로고를 찍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누르면은 로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막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내 프로젝트만의 라이브러리나 다양한 기반 환경에서 나오는 로고가 불필요하게 나오는 것 부분들을 뭐 여기서 필터 여기 위쪽에서 필터링하는 것도 존재하고 이게 바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위쪽 필터는 나중에 쓰고 싶지만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 숨기고 싶어 이런 것 기능도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폴드 기능 중 하나로 여기 오른쪽 원하는 부분들을 뭐 선택을 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폴더 라인 like this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걸 어떻게 숨길지에 대한 정의가 있고 OK 누르시면은 그 다음부터 로고가 나오는 건 자동으로 딱 따로 이제 로고가 나오진 않고 실제로 로고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숨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로고를 필터링 시키고 싶지 않지만은 약간 불필요한 로고 같은 부분들을 제거 살짝 감출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터는 여기서 끝이 나서 그다음에 이제 드린 부분을 해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파일을 막 누르시다 보면은 어떤 파일을 내가 이렇게 누를 때 뭐 더블 클릭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클릭한 파일을 바로 오른쪽에 프리뷰로 보고 싶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에딧 이네이블 프리뷰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설정을 하시면 그냥 클릭한 부분이 오른쪽에 그냥 바로바로 렌더링 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거는 이제 여기 살짝 보시면 이탈릭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게 다른 탭을 선택하면 바로 닫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디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남겨지지 않을 수도 에디팅은 실제 남겨 있겠지만은 탭이 약간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컴페어 기능 등 하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복사나 뭐 비교 복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과거 자료를 복사를 해서 비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 기능 같은 게 존재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은 이게 파일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죄송합니다. 바로 누르게 하단에 뒤쪽 분을 잘 안 보시면 컴페어 파일이라고 있는데 두 파일들을 이렇게 디프 치는 걸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디프 쳐놓고 내용들을 볼 수도 있으며 이런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부분들을 복사하고 영역해서 다시 컴페어 위드 클립보드에서 어떻게 컴페어가 되는 것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잘 컴페어를 하셔서 디프를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여기 중간 하나로 이제 파라미터마다 다양한 라인을 넣는 것도 원하실 것 같은데요. 쓰시다 보면은 여기 사용자분들은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일렬로 넣는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걸 계행을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약간 일반적인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아마 여기서 옵션 엔터일 것 같아요. 아마 컨텍스트 액션 기능들 쓰시면은 여기 살짝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푸 파라미터 오브 세퍼레이터 라인이라서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 해줘요.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시다 보면은 뭐 내가 앞선 말톤 쪽에서 막 깃 관련된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중복이 살짝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개발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뭐 그 실제로 커밋을 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체인지 리스트를 바꿔놓는 이런 것들 존재해서 실제로 이 부분들은 커밋만 잘 하시면은 실제로 내가 발표형 케이스로 만들었지만 제가 왼쪽에
실제로 파일은 두 가지를 수정을 했지만은 여기 그 커밋 창에서는 한 가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가 나온 이유가 커밋 여기 인텔리제이 자체가 해당하는 언어 그 체인지 리스트 중에서 어떤 걸 액티브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한 기준으로 저 먼저 창에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쪽에서 set active change list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체인지 리스트가 더 상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로 커밋을 하면은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 체인지 리스트 이 부분이 약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커밋 제가 뭔가 기술 풀을 받거나 그러니까 약간 디프를 치려고 했는데 뭔가 많이 변경될 것 같아서 작업 중인 것들을 잠깐 어디에 뭐 기술 사용하시나면 아마 스태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인텔리제이를 사용하고 뭐 아니면 안데스트를 사용하신다면 그러실 필요 없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쉘브 체인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쉘브 체인지가 어떤 기능이라면은 기세 스탯이랑 약간 살짝 비슷하고 하지만은 그냥 인텔리제이 안에서 동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미리 아카 이런 부분들을 쉘브라고 쳐서 어떤 제가 쉘브 칠 건지를 많이 저장을 한다면은 보시면은 여기 쉘브라는 탭이 하단에 따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로컬 체인지에서는 아까 전에 있던 특정 파일에 대한 변경사항 이미 사라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분들 실제로 약간 기세 스탯이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툴 안에서 스탯이 같은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복도 쉽게 언쉘브드로 하시면은 언쉘브를 하시면 어떤 위치에 넣을지도 다 정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체인지 리스트 바꿔서 넣어도 동일하게 여기 하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뭐 개발하던 부분들 일부를 잠깐 스테이시를 하지 않고도 툴 안에서도 내용을 일부분을 위치를 잠깐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좀 좋은 사용 사례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기능 중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제가 기능 중에 하나가 퀵리스트 같은데 제가 이거 뭐 저희에서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런 제가 특이한 팝업이 뜨고 있어요. 제가 닉네임이 프루이기 때문에 프루라는 팝업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기능들을 제가 여기다 담아놨는데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수도 없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원했던 기능들을 바로바로 이제 단축키로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설정하는 부분들은 세팅에 가시면은 퀵리스트라고 그냥 쉽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어피어런스, 비헤이비어 하다 보면은 퀵리스트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임이나 뭐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추가를 하셔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록만 하면은 이게 동작을 하지는 않고요. 등록했을 경우에는 Shift 탭을 두 번 누르면은 프루라는 걸 제가 넣으면은 이렇게 프루라는 탭이 따로 존재하기 액션 네임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능에 트리거가 들어가 있지 단축키는 다른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쉽게 키 맵에 가시면은 하단에 퀵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퀵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셋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단축키를 잘 지정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뭐 원래는 제가 파일을 이렇게 양쪽으로 스플릿 시키는 거 좋아해서 보통 다른 분들은 이게 스플릿 원하는 데는 상단에서 이렇게 누르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치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닫고 싶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해버리죠. 그냥. 근데 제가 이게 손이 익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축키가나 자주 쓰는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선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쓸 수도 있고 브런치 위에서 막 바꾸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바로 그냥 단축키 누르고 저는 4번이 실제로 4번은 아니고 이 파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이 네 번째가 그냥 브런치라서 저는 이제 4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겠지만 4번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바로 저는 브런치를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 에디터 쓰시다 보면은 XML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마 스튜디오 처음 키실 때 이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코드랑 나무 내지 내용을 같이 보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나는 열었을 때 스플릿 상태를 보고 싶어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세팅에서 디자인 툴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 파일마다 어떻게 열지의 기본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XML은 기본 여러분들이 처음 스튜디오를 설정하셨다면은 여기가 디자인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바꾸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XML 파일 여시면 무조건 스플릿 형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안에서도 잘 또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제가 단축키를 적어놨는데요. Shift 컨트롤 이제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제가 방향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모드 전환이 돼요. 근데 이게 단축키 기능은 아니고 탭 전환에 대한 약간 해당하는 기능인데 이게 탭 전환이 여기서는 모드 전환처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디자인 모드 편하게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방향키만 자동으로 변환하시면은 좀 편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템플릿들 또 한번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라이브 템플릿을 쓰신 제가 이제 많이 좀 권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템플릿화 시키게 좋습니다. 템플릿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한 2가지 정도는 미리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 커스텀 뷰 만드시면 어트리뷰트 내용에서 가져오거나 스타일 러블로 만드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라이브 템플릿 만드시면은 저는 OB만 쳤는데 커스텀 뷰를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냥 obtain style data attribute에서 엔터 누르시면 그냥 코드 그냥 블럭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설정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동일하게 에디트 하단에 라이브 템플릿에는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기능들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용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컴포즈, 기본적인 긴 토스트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컴포즈 요즘에 최근에 많이 쓰시겠지만 컴포즈 어떤 세트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커스텀으로 다 템플릿을 만드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많이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컨셉 레이아웃 또 많이 쓰다 보니까는 컨셉 레이아웃에서 좀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가 잠깐만 록백을 하겠습니다. 요거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제 쓰시다 보면은 뭐 가운데 정렬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실제로 얘네들을 다 지우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버튼을 뭔가 한 개 추가를 하고 가운데 정렬한다고 하면은 저는 대부분 제가 라이브 템플릿 이런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라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CSS만 많이 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인텔리제이가 이게 키 액션 네이밍을 그대로 트리거가 맞는 애들 찾아주거든요. 근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레이아웃 컨셉 스타트 오브 스타트에서 이걸 그냥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서 패런트 하시면은 되겠지만은 저는 굳이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면은 저는 CPP라고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냥 자동으로 돼. 이거 근데 새로 정리하면은 가로 정리하면은 CSP, CP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동 CTP, CBP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잡아야 된다면은 CBT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기능들을 되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마우스를 덜 가거나 이런 것들 좀 더 최소화하실 수 있고 실제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스택 오버플로우나 다양한 블로그에서 이미 라이브 템플릿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시면은 이렇게 CPP나 CBP 그리고 다양한 CE 기능들을 했을 때 어떤 트리거로 입력될지를 라이브 템플릿으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커스텀으로 다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픽스 컴플리션일 것 같은데요. 여기 개발하시다 보면은 파람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ifs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ifs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는 any에 이제 널러블로 잡아놨지만은 파람에 이제 점을 누르시고 트라이 치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블록을 만들지 바로 노출되고 있는데 탭을 누르시면 바로 블록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난 논롤로 하고 싶으면은 이제 NN으로 쳐셔도 되고
널러블이면 널러블로 치셔도 됩니다. 이거 바로 이제 코드 쓸 수도 있고 if else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바로 제가 다 적어놓은 놨는데 이즈 불린해서 else 치시면은 그냥 바로 else 문으로 바로 블록도 만들어주고 자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파람에서 이제 이건 리스트일 것 같은데요. 리스트에서 for로 하면은 당연히 for each로 하는 기본 함수로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라이브 템플릿 이런 규격을 하면은 for each에 해당 아이템 형태로 구현도 바로 해줍니다. 여기서 블럭을 바로 수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를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템플릿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지금 이제 소개된 게 파일 템플릿으로서 라이브 템플릿은 블럭을 템플릿화 시킨다면 지금은 파일을 템플릿화 시킬 겁니다. 제가 임의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뭔가 구역이 되어 있는데 뭐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템플릿화 시킬 겁니다. 이 템플릿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쓰여질까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쓰신다면 이제 우선은 이제 파일의 코드 템플릿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템플릿 기능들이 여기에 다 존재합니다.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빌트인 다 돼 있고 일부는 인텔리제이가 일부는 안드로이드 있는 구글 쪽에서 만들어 제작을 해주셨고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도 더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부분들 복사하고 저는 코틀린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코틀린하고 제가 일부러 그냥 드로이드 나이츠라고 한글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저기 여기 있는 거랑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고 파일 템플릿은 이 부분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장만 한번 하시면은 실제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는 실제로 파일을 만들 때 이 부분 드로이드 나이츠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드로이드 나이츠를 누르시면은 원했던 제가 아마 드로이드는 하고 중간에 입력을 받고 싶은 이름, 그다음 액티비티를 자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프루라고 치면은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아마 제가 이 오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으로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파일을 템플릿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 때 뭐 요즘에 힐트도 쓰시고 컴포즈도 쓰시는데 힐트 아마 유닛 테스트나 UI 관련된 것들 엮으시려면은 아마 에스프레소도 동일하겠지만 힐트 룰을 쓰시는지 아마 기본적으로 뷰 모델도 힐트 아마 관련된 부분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들도 아마 템플화 시키시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편하게 하나의 기능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빌드가 실패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세퍼레이터 같은데요. 여기 이 부분들은 간혹 이제 메소드 간에 라인을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메소드 여기서 기능들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method separate라고 해서 appearance에서 여기 show 관련된 부분이 제가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제너럴에서 네, 요 SEO 여기 있습니다. 요 show method separate에서 누르시면은 간격이 라인이 살짝 생깁니다. 실제로 뒤에 보시는 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살짝 이제 선이 가 있는데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들여쓰기를 플러그인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살짝 간혹 꿀팁으로 아마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레이 힌트 같은데요. 여러분 개발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작업했던 내용들이 어떤 타입인지 좀 알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어느 프로퍼티 네이밍이 매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일레이라는 옵션을 쓰시면은 여기 일레이 힌트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부분들은 이미 보고 계세요. 여기 실제로 제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깃이 지금 누가 커밋했는지 마지막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미 얘가 일레이 그 깃 관련된 부분이 동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오른쪽 나오셔서 끄는 것도 가능하고요. 끌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에디트에서 일레이 힌트 안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시면은 타입을 속성들을 뭐 추가를 한다든지 파라미터의 정보를 체크를 하시면은 아까 전에는 저희가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어떤 이 프로퍼티 파라미터 네이밍에 들어간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은 속성을 그대로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다 올 체크하겠습니다. 올 체크했을 때 여기 이름이 살짝 바뀌죠. 이랬을 때 이 A의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썸에서 여기서 저희가 맵으로 따로 뭐 투스트링을 하신다고 하면은 왼쪽에 리스트에 얘는 스트링이 되겠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썸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도 하시면 또 바로바로 알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셨다면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 부분은 다 암시적 기능이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리턴 타입을 어떤지 알 수가 없을 때 아시기 좀 쉽고 파라미터가 얘가 어디에 꽂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울 때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레인 히트만으로 좀 알 수가 없는 정보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내가 이게 사용했던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파라미터 타입이나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더 쓸 수 있는지 정보를 팝업으로 알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함수가 다른 데 있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셔서 함수 내용을 보고 아마 선택도 많이 하시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아마 여기서는 커맨드 P를 누르시면은 현재 타입이 어떤 것을 받아주고 있는지 네이밍을 받아주는지 바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시면은 실제로 개발하실 때 내가 클릭을 덜 하고 발동하는 함수 하나 안에서 모든 걸 또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기능들이 좀 실제로 들고 있는 기능들 많은데 시간이 좀 더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여기한테 좀 많이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코드 이제 아마 이게 서버분들은 간혹 좀 쓰시는 것 같은데 complete current statement에서 현재 구문을 완성시키는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개발하실 때 함수를 만들고 가로 블록하고 엔터 블록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뭐 함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Shift 커맨드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 줍니다. 자동.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함수로 이제 분리를 받아도 동일하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함수라는 구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특정 기능들도 이제 에러를 노출되는 것들을 캐치를 감싸고 싶을 때 트라이 이렇게도 쓰시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은 인텔리제이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블럭을 감싸시고 커맨드 여기 다 위에 적혀 있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맨드 홈-C T 누르시면은 이 블럭을 어떤 형태로 다룰 건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if로 다룰 건지 if else, run, 아니면 try catch 이렇게도 바로 블럭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후행 이제 post fix completion이랑 약간 다른 내용에서 이런으로 내가 이제 블럭을 실제로 코드를 어느 정도 선택한 후에 하는 행동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사하실 때 복사하고 붙여넣고 저희 많이 하죠. 실제로 다양한 거 얘도 복사를 해야 되네, 얘도 복사를 해야 되네 이런 것들인데 나 다시 처음부터 또 복사를 해야 되면 그 파일을 아마 다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커맨드 Shift V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복사했는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냥 누르시면은 그대로 복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커서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커서를 눌렀던 것들을 이제 커맨드 아마 이런 기능들로 현재는 이제 내비게이트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면 내비게이트 백 여기 포워드인데 아마 이제 OS 사용하시거나 툴 키맵 따라서 여기가 다양한 위치로 좀 바뀌실 것 같은데 위치는 여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클릭했던 위치들을 얘가 마지막에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그대로 이제 포워드 백 다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수정했던 위치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깊게까지 간 거예요. 그때 커맨드 시프트 딜리트를 누르면 마지막에 제가 에디트했던 구간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클릭을 다시 해볼게요. 클릭을 여러 군데 하더라도 엄청 이제 이런 게 가더라도 커맨드 시프트 여기 백키 누르시면은 마지막에 에디트했던 구간으로 바로 여기 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릭을 많이 하시고 에디트한 구간을 만드시고 이제 차단 구간에 내가 다시 위치를 가고 싶을 때 쓰시는 기능들 중에서 좋은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최근에 파일을 열었던 거를 찾을 수도 있는데 커맨드 E 키를 누르면은 리센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떤 파일을 봤는지를 바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며 내가 마지막에 편집했던 파일들 즉 여기 오른쪽에 한 번 더 커맨드 E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체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편집했던 파일들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바로 파일을 원하는 위치를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에러, 파인드 에러를 좀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에러를 실제로 위치를 찾을 때
다양하게 에러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 화면에 하단 쪽에 일부러 빌드 에러를 만들어놨어요. 구문을 다 작성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열심히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동작을 하는 거 아닌데 인텔리제이 자체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워닝이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그 이동하게 기능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F2 키인데 F2 키는 자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하지 않으시고 F2 키만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부분까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실 겁니다. 네. 이렇게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인텔리제이나 다른 이클립스 시절 안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썼던 기능인데 해당하는 기능들을 이제 함수 이동하는 것도 여기 동일하게 Shift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가 함수 단위로 이동하는 것들도 바로 가능하고요. 근데 함수 단위 이동이 아니라 함수 자체를 그 밑에 있는 함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커맨드 방향키 동일하게 하면은 원하는 위치로 그냥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블럭이 얼만큼 감싸졌느냐에 따라서 얘 위치가 이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시그니처 관점 부분 같은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이제 특정 부분들을 파라미터로 받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해당하는 기능들을 파라미터로 이렇게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올려서 이게 바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 선택하는 부분을 파라미터화 시킬지 아니면 로컬 변수화 시킬지 이런 것들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축키가 커맨드 옵션 P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introduce parameter라고 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파라미터화 시키는 게 가능해서 현재 안에서는 이제 테스트 함수가 여기 change signature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있고 뭐 특이에 따라서 저희가 뭐 is true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이걸 true라고 한번 넣어도 볼게요. 실제로 했을 때 나는 이거 좀 쓸 때 뭐 함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을 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임드 파라미터 네임드 쓰셨으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건데 이렇게도 많이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건 아마 호출하는 위치에 따라서 파라미터 네임드 쓰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커맨드 F6이었는데 이게 파라 함수를 시그니처를 변경을 하시는데 이 시그니처를 이렇게 블록을 파라미터 어떤 순서로 할지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제가 쓰는 것들은 이렇게 순서 위치 변경을 해서 디펙트를 하면 자동으로 얘가 위치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많이 쓰시더라도 동일하게 다 바꿔주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서 좀 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제가 이제 파라미터 기능들을 이제 함수와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파라미터로 시키는 것도 소개드렸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이제 로컬 이제 실제로 인스턴스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동일하게 아마 대부분 저희가 파라미터니까 P라는 약간 단축으로 시작할 거고 베리어블은 밸류 아마 이런 인스턴스는 V로 많이 시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커맨드 옵션 V 누르시면은 얘가 그냥 자동으로 로컬에 있는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걸 또 사용하다가 하셔도 되지만은 좀 더 좋은 점은 해당하는 부분을 인스턴 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블록을 인스턴 시킬지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여기 블록을 잘 쳐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이렇게 쓰시면은 바로 파라미터도 인스턴스 시키기도 가능하고 얘를 파라미터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해서 팩터링을 하는 방법의 하나 패턴으로서 이런 기능을 쓰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센트는 제가 한번 살짝 소개를 드려서 여기서는 생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발표 시간이 이제 30분 이제 넘었기 때문에 얘를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퀵 데스티네이션에서 쓰실 때 여기 내부 구현에 대한 기능들을 파일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바로 보실 때 함수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 시프트를 누르시면은 여기 내부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바로 팝업으로 제가 이게 창을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만들어놔서 좀 잘리는데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나
몇 가지의 기능들이 다 소개는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특별하게 제가 만든 기능들도 존재를 하겠지만은 대부분 여기 위 상단에 보이는 기능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지만 그 기능들이 단축키화되어 있는 기능도 있지만 단축키화되지 않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익숙함에 따라서 개발을 더 빠르고 마우스를 좀 더 덜 하든지 트랙패드를 덜 움직여서 개발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부는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다음 있는 플러그인 같은 부분들 좀 소개드릴 것 같은데요. 플러그인을 제가 제작하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실제로 개발을 하실 때 앞선 이제 그 앞에 영진님께서 컨벤션 플러그인이나 뭐 다이내믹 필트 관련된 기능들을 만드셨지만 여러분이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중요한 것들 하나가 내가 얼만큼 자주 이 행동을 하는지 얼만큼 이게 반복되긴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간소화시키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 생산성이 좀 더 좌지우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뭐 빌드에 따라서는 CI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구성을 어떻게 빠르게 하는지 즉 이 부분들을 플러그인화 시켜서 좀 개발을 한 부분들 소개 좀 드릴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한 수준이랑 저희가 이제 나우인 안드로이드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현재 기본적인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약간 많이 다릅니다. 빌드 그래드 이런 부분만 보시더라도 컨벤션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커스텀 기능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아마 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필요해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45분까지라서 조금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데모로 좀 소개드릴 것들은 모듈이랑 액티비티 두 개를 이제 소개드릴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따로 이제 소개를 나중에 공유를 드릴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프래그먼트, 테스트 코드 자동 완성이랑 그런 걸 액션까지 자동 완성까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위자드를 만드는 것들 소개드리려고 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라이브 템플릿은 코드 블럭, 파일 템플릿은 파일 하나. 제가 이제 실제로 소개되는 플러그인은 파일 복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만들어낸다고 좀 필요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위자드는 대부분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 뉴 모듈이나 뉴 액티비티, 뉴 프래그먼트 했을 때 이 창을 한번 보셨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쓰시지 않거나 아마 액션이나 뭐 상단에서 뉴에서 바로 액션 기능을 쓰셨다면 그 모든 게 다 위자드입니다. 그냥 그 위자드가 액션으로 그냥 트리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도의 차이라서 다 위자드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화감은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코드가 그렇게 API적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능들을 일부는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짠다 정도로 러프하게 이해만 좀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인텔리제가 제공하는 API를 그대로 썼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제가 임의로 간단하게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듈 위자드를 한번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바로 실행을 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U에서 모듈을 누르시면은 제가 하단에 이상한 제가 쓰는 캐릭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바로 위자드 형태로 만들고 모듈을 제가 컨벤션 플러그인 형태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모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모듈을 만들었을 때 저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프로.안드로이드 힐트 이렇게 하고 하단에 있는 원했던 기능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 개별적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 라이브러리 안에 원했던 기능들 일부 다 이미 선정이 했고 힐트로 다 선정이 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가능하고 만약에 컴포즈를 쓰신다면은 컴포즈의 기능들, 핵심 기능들 이런 게 다 옮길 것도 가능했죠. 그래서 뉴 모듈 하실 때 이것들을 선정이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뉴 피처 모듈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피처 모듈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좀 뎁스는 있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하단에 모듈 리스트 중에서 제가 원하는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에처럼 어떤 모듈에 대한 정보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피니시만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모듈 생성이랑 동일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만든 변화된 동작들은 하단에 대부분 저희 이런 모듈 만드신다 보면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동일한데 이 빨간색 빌드 그래들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여기는 아마 컨벤션 플러그인 쓰신 분들이라면 여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저희가 개발을 좀 오래 하고 컴포즈나 다양한 기능을 쓰셨지만은 바뀌는 부분은 크게 존재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모듈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을 먼저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발표에서는 좀 생략을 좀 드릴 것 같고, 어떤 그 트리거가 돼서 만들어야지만은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디스크립션 프로바이더에서 이 모듈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것들을 제가 커스텀을 만든 후에 이런 것들 프로바이더 안에서 실제로 모듈 만드실 때 넥스트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넥스트 없이 바로 피니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받고 이런 게 반복적인데, 얘네들이 다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은 지금 하나의 스텝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단계만 좀 정의했고, 왼쪽에 있는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이랑 피처 모듈 이런 것들, 피처 모듈은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더 안에 보면 스텝이란 부분에 갤러리 엔트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대부분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당하는 위자드에 대한 엔트리 정보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했던 부분을 이름을 바꾸시고 아이콘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바꾸신 부분에 이제 위자드 폼 안에서 어떤 정보를 받을지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수정을 한 부분, 좀 더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오른쪽 부분, 저희는 이런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 텍스트 필드라든지 콤보 박스, 체크 박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부분들을 이렇게 플러그인 정의 안에서 정의를 한 후에 나중에 입력을 받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다 스윙으로 되기 때문에 인텔리제이의 내부 기능들이 다 UI가 다 스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입력한 부분이 패널, 즉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어떤 것들을 받을지를 정의한 후 실제 모듈 모델이라는 게 필요해서 모듈 모델이라는 그 클래스의 상속을 받은 것들의 일부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한 후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파일을 생성할 건지 대한 재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파일 실제 생성을 할 때 뭐 디렉토리를 먼저 저희가 만든 후 뭐 모듈을 세팅에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컨벤션 플러그인이 있는데, 컨벤션 플러그인이 끈다면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컨벤션 끈다면 저희 거의 대부분 다 기본 기능을 쓰실 것 같아서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드렸고, 컨벤션 플러그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강제로 커스텀으로 꺾어서 특정한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안에 내부에서는 제가 임의로 재정의한 스트링 값을 그대로 파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단에서 그래드 파일 세이브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바로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원했던 플러그인들을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단에 노란색은 프로점 플러그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 구형은 이제 컴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프로점 관련된 제가 임의로 재정의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저희 많이 하시던 이제 뭐 텍스트 디펜던시를 자동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뭐 플러그인 개발하실 때 자동 생략을 하셔도 되고,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매니페스트에 다양한 기본적인 정보를 만드는 후 git ignore, 프로가드 기능도 기본적인 API가 제공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앞에 분들의 플러그인 세팅은 조금 오래 복잡하지만은 실제로 이것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원했던 기능들 모듈을 바로 한 번에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도 바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액티비티도 동일하게 발표가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조금 오버할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도 상단 하단에 보시면은 풀로 제가 이름 붙여놨고, 뷰 모델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뷰 바인딩으로 만들 건지, 데이터 바인딩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들도 소개 좀 살짝 드릴 것 같은데, 해당하는 부분에 나오는 위자드, 이 기능도 위자드인데, 위자드를 눌렀을 때 여기는 해당하는 한쪽에 더 오른쪽 부분에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액티비티랑 그 프래그먼트 좀 더 다르게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능들이 좀 더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액티비티를 추가를 하셨을 때 저희가 변경 커스텀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파일. 아마 액티비티는 실제 UI를 그리실 때 가장 많은 커스텀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뭐 힐트를 넣는다든지 아마 베이스 클래스를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이미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하셨을 때 필요한 것들은 앞서 있는 모듈 프로바이더 플러그인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좀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컴점 안드로이드에서 위자드 템플릿 프로바이더에서 결국 비슷하게 위자드를 템플릿한 것들을 프로바이드 할 건지 제공할 건지 아니면 모듈을 템플릿한 것을 제공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한 것들 선언한 후에 구현트 클래스를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스텝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스텝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좀 추가가 있다고 했는데 카테고리는 보시면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어플리케이션, 폴더 약간 어디서 많이 한 번씩은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기능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하단에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이 탭에는 이름은 스텝 그러니까 뎁스가 있는데 이 뎁스들이 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저희가 임의로 뭐 오더가 아니라 풀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임의로 넣는 거 추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능들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풀 수는 없고 다른 뭐 액션 아마 인텔리전트 액션을 만드는 이런 것들 추가하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크린을 어떻게 노출할 건지도 정보가 있는데 보시면은 액티비티 갤러리에 노출할 건지 아니면 상단 메뉴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뉴에 노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액티비티 이름을 넣는지 이런 걸 자동으로 막 입력을 하실 때 레이아웃 부분에 자동으로 같이 이렇게 쫙 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제스션 같은 부분으로서 특정 부분의 내용들을 다양한 다른 필드에 서제스션 같은 게 추천 이름을 넣는 것도 가능해서 이렇게 주입함으로써 이름이 자동 완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이넘이나 불린 타입을 쓸 수도 있고요. 위젯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레이아웃 배치는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그 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모듈을 만드는 파일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액티비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컨벤션 플러그인이나 종속성 관련된 데 다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쓰실 때 아마 레시피 관련된 기능들 단어들이 아마 플러그인이나 위자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 해당하는 기능들이 다 특정 레시피들이라고 많이 속이 있어서 아마 검색을 하실 때 이 키워드를 찾으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니페스트를 저희가 추가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원했던 액티비티 형태로 구현을 커스텀을 또 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걸 하셨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완성된 모습만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뷰 모델이나 데이터 바인딩들도 여기서 선택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대부분 다 아마 빌드 필처 최근에는 이제 뷰 바인딩이나 컴포즈, 데이터 바인딩 거기는 다 넣겠지만 그 기능들이 아마 여기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이아웃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커스텀으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뷰 모델도 뭐 이런 세팅으로 뷰 모델 커스텀으로 만들고 가능하고 앞서 얘기했던 빌드 피처도 여기 셋 빌드 피처라는 API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뷰 바인딩을 넣고 true를 할 건지 이런 속성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시간 안에 많은 걸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되게 다소 빠른 발표가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좀 플러그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난이도가 꽤 많이 어렵고 인텔리J 저도 많이 공부할 때 인텔리J 있는 커뮤니티 그쪽 코드를 소스 클론을 받는다든지 안드스튜디오의 소스를 클론 받아서 제가 원했던 기능들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역추적을 하면서 얘네들 다 따라가서 좀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또 부분이 인텔리제이뿐만 아니라 안드스튜디오 내부의 API가 바뀌면은 다시 또 수정을 또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버전의 스튜디오 버전이랑 동일한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존재합니다. 다만 그만큼 다수의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위자드나 플러그인을 해소하실 필요 없이 그냥 파일 템플릿, 아니면 라이브 템플릿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으로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위자드 자료 그냥 턱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도 뭐 스튜디오 코드 그냥 다운받아서 일일이 다 검색하고 역으로 검색도 다 하고 했다고 찾았고 원했던 기능이 맞는가를 찾을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그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그냥 거의 아무런 없는 약간 사막에 가서 땅을 판다든지 이런 걸 많이 삽질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자체를 개발하는 것들 아마 인텔리제이 아마 플러그인 개발 관련된 코드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위자드라면 아마 좀 내용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러면 워낙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는 관련된 앞서 있던 것들은 자료를 나중에 공유 드릴 것 같은데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기터브에 다 있고 제프레이 안드로이도 기터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소스도 클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아서 다 볼 수도 있고 용량이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자체 코드를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바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한 50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단축키 관련된 다양한 메뉴들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이런 생산성 부분들이 많은 여러분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